안녕하세요. 귤남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단원 원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기념 정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11단원 원의 방정식. 자, 중학교 때 원은 기본적으로 도형으로서의 특징만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을 방정식으로 다루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원의 정의를 알아두자면 한 정점으로부터, 이게 중심입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얘가 반지름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예요. 자치라는 건 점들의 모임, 흔적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 정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를 정의를 따라서 방정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자, 만약에 중심이 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같은 거리 반지름을 우리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R은, 자, 중심으로부터 1이 아니죠.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일반화시킨 공식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x, y라는 미지수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0,0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0,0이었기 때문에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나 루트가 있는 식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뭐예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다?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원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루트 씌우면 r인데 양변 제곱해서 r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얘도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다? 표준형. 그럼 일반형은 뭐냐? 일반형은, 자, 얘를 표준형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표준형 얘기한 걸 때,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전개해 놓은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일반형은 이 표준형이라 불리는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 형태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도 동일하게 얘를 다 전개를 해서 는 0 하고 쓰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플러스 대문자 by 플러스 c는 0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a제곱과 b제곱 r제곱은 c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시한 거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맞죠? 근데 뭐 여기서 조건이 주어지긴 하는데 이 조건은 사실상 쓸모는 없어요.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반지름은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거리니까.
크기니까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된다.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넘기면 요게 나오는데 얘를 만약 완전 제곱식 정리했다. 그럼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아니죠. 는이죠. 넘어갔으니까. 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다 해서 얘가 r제곱이니까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는데 당연히 이게 성립 안 하는 문제를 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뭐 알아둘 건 뭐다? 이때 이거 4분의 안 했네요. 여기 4분의가 들어갑니다. 이때 그러니까 중심이 이때 이거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를 씌워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뭐 요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루트 밖으로 벗겨서 2분의 하고 루트를 위에만 분자에만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x제곱 x제곱 자, 몇 가지를 보여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제일 기본이겠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자,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이동이 안 되는구나.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자, 그냥 그릴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0,0이고요. 반지름이 전부 다 r로 여기는 마이너스 r이겠죠. 길이만 따지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의 모양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화면이 액정 타블릿을 쓰는데 내 눈에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항상 잘 맞추는데도 펜 끝하고 미묘하게 달라요. 펜 끝하고 요 지금 보이는 요 동글동글하게 가는 요거랑 뭔가 미세하게 안 맞아. 그래서 항상 그다음에 좀 이게 써지는 게 이게 유리 위에다 쓰는 거라서 이 질감도 별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사분면만 좀 그려볼게요. 사분면은 여기다 표시를 하고 이제 뭐 하나를 표시를 해볼 건데 만약에 이 원을 표시를 할 때 얘가 a제곱이거나 b제곱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제곱이면 반지름이 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a제곱이다. 그럼 반지름이 뭐예요? a란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a란 얘기는 이만큼을 얘기합니다. 즉 노란색 직선으로 그릴 건데 이 점과 반대되는 요 점, 그 다음에 요만큼 내려와서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점, 이렇게 이거를 각각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되겠죠. 즉 축에 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어디? 얘는 y축에 접했죠. y축에 접하고 있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b제곱이다. 그럼 이때 반지름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러면은 여기 점, 그 다음에 반대로 올라가서도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고 중심은 여전히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는 크기에 이런 원이 생기겠죠. 뭔가 좀 찌그러지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펜으로 쓸 때보다 뭔가 미끄러지는 게 옆으로 확 미끄러져 버리니까 핑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이 된다. 그럼 얘는 뭐다? x축에 접한다 라고 되는 거죠. 원래 기본적인 뭐 그냥 r을 반지름 처리를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r이라고 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만약에 이 a나 이 b와 같은 점이 생기면은 반지름이 같다 그러면은 뭐다? 축에 접하는 형태의 방정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선의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얘도 응용이 존재를 합니다. 두 원이 생기면은 두 원의 교점이 생기겠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두 원입니다. 두 원이죠. 자,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원의 교점은 당연히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 두 개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직선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 좀 삐뚤어졌지만 그냥 이해하세요. 이때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 바꿨구나.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이 뭔지 배웠었죠. 원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걸 현이라 그랬죠. 이렇게 지나가는 걸 호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원에서도 현이고 이 원에서도 현이라서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통현의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예요? 두 개의 원이 존재를 해요. 그럼 이 두 개를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때와 동일한 개념으로 갑니다. 자, 교점이란 거는 두 개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거죠. 두 개 모두가 0이 되는 형태의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식이 있을 때 당연히 얘도 0, 얘도 0인데 직선과 다른 점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은 제곱이 존재를 하죠. 그 때문에 제곱이 없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은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현은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창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없어지면서 x와 y만 살아남게 되죠.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 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두 번째로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직선대와 똑같습니다. 저 식을 그대로 써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다시 가로 열고, 자 이런 식이 존재를 할 건데 이 자체로 벌써 공통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단 언제? 단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땐 뭐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한 점을 주겠죠. 그럼 다른 한 점을 대입을 하면은 이 k 값이 고정이 되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아예 더 큰 형태로 이렇게 지나는, 잘못 빗들었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감자 같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원이 생겨요. 혹은 뭐 더 이렇게 작은 이런 원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서 k 값이 고정, 그러니까 다른 한 점, 만약 여기 점이 주어졌으면 이 점을 대입함으로써 아 내가 이 두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이 되었구나 라고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은 0이라는 원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 더하기 10y 플러스 10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란 겁니다. 그럼 두 개를 그냥 빼면 된다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냥 빼는 거니까. 그럼 제곱은 없어질 거고 6x 빼기 10y 빼기 13은 0. 그냥 이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시로, 이번에는 접선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x 더하기 2y 더하기 빼기 5는 0. 빼기입니다. 이거 빼기.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빼기 4y 더하기 2는 0. 교점은 두 개가 있고요. 1,3을 지난대요. 그 외의 점은 1,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이렇게 한다 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플러스 2y 빼기 5 더하기 k로 묶고요. 이것도 사실 가로 있어야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빼기 4y 더하기 2는 0입니다. 이때 k값은 모르지만 1,3이란 점은 아니까 1하고 3을 대입하면 1 더하기 9 빼기 8 더하기 6 빼기 5 더하기 k에 1 더하기 9 더하기 2 빼기 12 더하기 2는 0입니다. 앞에 거 계산하면은 3이고요. 3 더하기 2k는 0이네요. 즉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면 뭐다?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 끝까지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분수값을 없애기 위해서 어차피 0이니까 2배 하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빼기 16x 더하기 4y 빼기 10
빼기 여기 3배죠. 마이너스입니다. 3배 3x제곱 빼기 3y제곱 빼기 6x 더하기 12y 빼기 6은 0.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제곱 얘랑 지웠고요. 빼기 22x 더하기 16y 빼기 16은 0이네요.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1x 빼기 16y 더하기 16은 0.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계산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사실 수능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다? 직선입니다. 직선. 이 원의 방정식은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공통현이 되고요. 이 공통현을 구해서 이 원과 혹은 이 원과 어떤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얼마인가? 라든가 그럼 이 원과 이 공통현과의 거리는 중심과 이 원의 중심과 공통현 사이 거리는 얼마인가? 뭐 등등. 그 다음에 공통현과 이 원의 중심이 이루는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응용력이 많기 때문에 직선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첫 번째 개념 시간을 끝내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